제목에 보면 이제 디시전 트리, 한국말로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랑 하고 좀 다릅니다. 요건 또 뭔지 한번 보죠. 그리고 디시전 트리라는 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다르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디시전 트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디시전 트리 하면 딱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앞으로 떠올려야 될 게,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스무고개라는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가가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서, 뭐 20곡이니까 뭐 20번, up to 20번까지 할 수 있나 보죠. 그러면서 질문을 해서 그 상대방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맞추는 거죠. 지금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인데, 일단은 디시전 트리에서 저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할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로.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시전 트리도 non parametric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그냥 제가 뭐 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로.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예시를 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하죠. 피처가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뭐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x1, x2, x3, x4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y입니다. 아웃풋 y예요. 근데 보니까 뭐 피처 1은 뭐 yes도 있고 no도 있고 뭐 물음표니까 뭐 측정이 안 됐나 보죠. 그래서 뭐 unknown인 거죠. 뭐 여기는 뭐 yes, no 있고 low, high, medium, high 뭐 이렇게 다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x1, x2, x3, x4가 있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는 y가 뭐 배드거나 그냥 굿인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네요. 뭔가 측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아웃풋의 프로덕트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양품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좀 다시 또 좀 그냥 그 내추럴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파라미터, 이게 피처 또는 팩터가 고려해야 될 인자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었다고 치죠. 하나만.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뭐 x1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보통 여기를 스레시홀드로 취하고 요 사이의 값을, 뭐 옵티멀한 값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간에 어딘가를 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거보다 작으면 x, 그거보다 크면 동그라미,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었다고 치죠. 2개만. 그럼 뭐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이렇게. 그러면 뭐 그냥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이제 뭘 하고 싶으냐 하면, x1하고 x2라는 2개의 피처가 있지만 이것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x1과 x2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각각을. 그게 더 심플하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x1은 이것을 스레시홀드 1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크고, 또 이렇게 가서 이것을 스레시홀드 2라고 하죠. x2 크고 작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x1과 x2를 인디펜던트하게 스레시홀드를 세팅한 다음 크고 작고를 고려하면은 어느 클래스인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됐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거예요. 뭐 여러 디멘전이, 여기서는 이제 이 경우에는 4개의 피처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커플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건 우리가 복잡하니까 모르겠고 그냥 다
각각을 디커플 시켜서 그냥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각자의 피처들마다의 스레시홀드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내추럴하고 심플한 방법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구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뭐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x1이 여기면 y2는 여긴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면 x1과 x2의 바운더리가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제가 바운더리를 찾은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근데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하는 거를 먼저 하고 동시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동시에 하는 걸 먼저 하고 지금은 다시 디시전 추리를 설명드리면서 그 x들이 서로 얽혀 있을 수도 있고 안 얽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얽혀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디시전 추리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피처 1만 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예. 그 피처 1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다른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그러면 피처 1은 물음표가 있고 yes가 있고 no가 있죠. 그러면 일단 yes를 찾아보겠습니다. yes. 그때마다 yes인 경우에는 아웃풋이 다 bad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good, 아니 no만 볼게요. no는 하나가 있고 그때는 goo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음표가 4개 있고 그때 보니까 bad, good, bad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문제 따져보면 되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피처 1이라는 뭐 첫 번째 뭐 인자 또는 피처 또는 x1 값을 보고 요렇게 해서 제가 스플릿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y-햇을 제가 굿 또는 배드로 프리딕션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프리딕션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 예시에서 보면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분리를 했나요? 못했나요? 이건 그냥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만약 피처 1이 yes면 얘는 다 배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 no라면 다 굿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물음표라면 저는 이것을 굿인지 배드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로는 피처 1만 고려하면은 제가 y를 예측할 수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피처 1만 고려했으니까 이제는 피처 2만도 고려해 볼게요. 그래서 피처 2만 고려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예요. 요거. 딴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yes가 있고 no가 있죠? 그래서 보면 yes. 그때는 bad. yes만 하면 다 bad예요. 이건 좋아요. 분리했으니까. 근데 no만 볼게요. 5개인데 good, bad. 그래서 3입니다. 아, 이것도 안 좋아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다음 얘만 볼게요. 이제 한 개씩만 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시전 추리는 피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인디비주얼하게 고려하는 겁니다. 세 개를 봤더니 로로 볼게요. 그럼 로가 2개인데 배드 또 좋아요. 하이가 3개인데 배드 배드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건. 그 다음 미디움은 보면 요렇게인데 굿 배드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처 3으로만 해도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피처 4만 볼게요. 요것만. 그러면 또 보면 로를 보면 두 개인데 굿, 배드 좋지 않아요. 하이를 보면 이렇게 보면 배드라서 하이가 여기 또 있는데 굿이니까 이것도 좋지 않고. 그다음 미디움도 따져보면 배드 굿.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 개의 싱글 피처만 해서는 완벽하게 분류가 안 된다는 거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또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네 개의 피처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뭐가 제일 성능이 우수한가요? 이 네 개 중에서. 그나마 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하려면 이 숫자를 한번 제가 무슨 의미로 쓴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숫자의 의미가. 제가 여기 4라고 쓴 건 뭐냐 하면 여기서 3이라고 쓴 거는 그 완벽하게 스플릿이 된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요 경우에는 이 5개는 안 좋아요.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얘는 좋은 거예요. 분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3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도 보면 얘만 좋아요. 그래서 여기 2개니까 2개를 썼어요. 피처 4를 보면 완벽하게 스플릿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0이에요. 근데 반면에 피처 1은 여기에서 3개, 여기에서 1개, 그래서 4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레벨에서 피처들을 각각 다 싱글로 고려해 보았더니 완벽하게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피처 1으로 1단계의 스플릿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선택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를 다 푼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20개 하듯이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야겠죠? 그러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first 레벨이었고 second 레벨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요건 뭐냐면 요거에 대한 걸 피처 1으로 분리가 된 애들입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스플릿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살아있는 것만.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이미 썼으니까 이거로도 해보고 이거로도 해보고 이거로도 해봐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이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피처 2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됐다고 치죠. 3도 하고 4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스플릿 됐고 스플릿 됐으니까 4개. 여기는 스플릿 된 게 여긴 되었고 여기도 되었으니까 2개. 여기는 여전히 스플릿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피처 1은 일단 선택이 된 거고 세컨 레벨에서 피처는 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당연히 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버립니다. 이 2개는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rst 레벨이 있고 second 레벨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다 스플릿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풀린 거예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요 부분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종 저희가 꾸린 디시전 추리예요. 자, 피처 1으로 이렇게 해서 스플릿하고 얘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남아있는 아직 완벽하게 스플릿이 안 되었으니까 피처 2,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yes, no를 했더니 얘도 됐고 얘도 됐어요. 됐다는 게 지금 스플릿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0개를 할 필요가 없고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지금 뭐 여기는 이제 2분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되었다면 또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꼭 추리 구조라고 해서 그리고 각각마다 어떤 디시전을 내리니까 디시전 추리라고 합니다. 디시전 추리라고 합니다. 디시전 추리는 20개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다 스플릿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이 끝이 났어요. 자,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몰라서 피처 1, 피처 2, 뭐 x1, x2, x3, x4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디시전 트리의 결과의 바탕으로 하면 피처 3와 이거는 정보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걔는 아웃풋에 굿인지 배든지를 분류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얘들은 필요 없는 정보였어요. 그거를 그냥 이 테이블로, 룩업 테이블만 보면, 이 테이블만 보면, 그래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디시전 추리를 하게 되면 중요한 피처들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두 개의 피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피처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피처 1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처 2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거 하면 당연히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피처 1이 좋죠.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니까. 그래서 다시 디시전 트리는 뭐 이 예제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feature importance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피처가 좋은 피처냐, 중요한 피처냐, 디시전 트리의 위에 있는 걸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스플릿하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 개념 중요합니다. 디시전 트리를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당연히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피처가 크리티컬하고 임포턴트하고 뭐 중요한 뭐 다 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그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처를 개수를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하면 디시전 트리의 위쪽에 있는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요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결정을 하는데 지금 완벽하게 스플릿이 되었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꼭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으면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노이즈도 있고 언설튼티도 있고 디스터번스도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아웃라이어 또는 그 바운더리에서 좀 모호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셋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리즈너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는 호모지니어스한 셋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스플릿되는 그런 데이터셋이 없으면 얘는 계속 분기가 될 거예요. 끝도 없이. 그게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스플릿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다고 가정하는 게 좀 더 내추럴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디시전 트리를 조금 저희가 고려를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갑자기 제목이 이제 디스오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를 여기서 지우고 갈게요. 요걸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우죠. 자, 질문 일단 요 디스오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거 비슷한 거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나요? 비슷한 거. 딱 이게 아니라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기억 있나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인터폴레이션에서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에서 좀 비슷했네요. 근데 인터폴레이션 여기 그때는 예를 들어서 x 포인트가 있고 y 뭐 같은 x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p가 있고 q가 있는데 뭐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이게 인터폴레이션인 거고, 이건 인터폴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거 말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본 거 맞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그거예요. 뭐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뭐 로그 그다음 뭐 h 오메가 x 뭐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1 마이너스 y 로그 hw 1 마이너스 이거에다가 1 마이너스 hwx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마이너스. 이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 objective function 또는 loss function을 저희가 define 했던 거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자세히 네이밍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알죠?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로스 펑션이었죠. 자, 일단 요거와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리 엔트로피에 관해서 한번 보죠. 엔트로피. 물리 시간에 배웠던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뭔가요? 엔트로피 한국말로 하면 엔트로피가 그 물리 시간에 우리 뭐 무질서도죠. 무질서도. 자, 그러면 다시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크면 무질서한 거고 엔트로피가 작아지면 질서정연한 거예요. 질서정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개념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두 개의 클래스가 섞여 있으면 무질서도가 높은 거고 두 개의 클래스가 잘 분리되면 오더가 된 거죠. 엔트로피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요걸 한번 보죠. 지금 여기는 그냥 어떤 x인데 x가 만약에 x는 그냥 0에서 1 사이라고 하죠.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y-hat은 굿이 있거나 배드가 있어요. 그래서 x를 그래서 t는 뭐냐 하면 토탈이에요. 토탈의 굿 그럼 토탈의 배드. 왜냐하면 지금 굿에다가 배드를 더하면 토탈일 테니까 여기 1-x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됐고 1-x니까 배드가 되고 배드가 됩니다. 됐죠? 요거는 같은 거고 이 식을 파이썬으로 플랫을 해봤어요.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고 플랫을 했더니 0.5일 때 1을 가지고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이렇게 되고 x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x가 뭐라고 했죠? 요거라고 했죠? 요 경우는 뭐냐 하면 굿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상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배드죠. 하지만 섞여 있지 않으니까 디스오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0이죠. 언제 디스오더가 가장 크나요? 굿과 배드가 반반이 있을 때니까 2분의 1을 넣으면은 그때 디스오더라는 개념의 D가 값이 1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하면 이건 전부 다 배드인 거예요. 프로덕트가.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저희가 막 식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로스 펑션으로서 이게 뭐 크로스 엔트로피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결국은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잘 클래스가 분리가 되면 디스오더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스오더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개념으로 갔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개념, 그리고 이것은 물리에 나오는 엔트로피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뭐 물리 시간에 통계 연력학, 통계 물리 이런 걸 좀 간단하게 개념을 배우셨을 텐데 그때도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디시전 추리로 돌아갈게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x가 0에서 1 사이인데 2분의 1이면 1로 제일 크고 양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져서 무질소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질소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로 보면 뭐 피처 1으로 처음에 물음표 yes, no로 해서 요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그리고 D의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X가 지금 반반이니까 X가 2분의 1이고 얘는 X가 지금 여기는 X가 다 9만 있으니까 얘는 1이고 9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0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에 있는 X 이 X를 가지고 요 식에다 넣고 D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D를 계산하면 지금 요 점을 지금 계산한 겁니다. 각각의 요 셋에 무질서도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계산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은 4개가 있고 걔들 그 데이터는 D가 1인 거예요. 여기는 3개가 있고 그때 이 3개 모두 다 D는 0인 거고 여기는 1개가 있고 그 1개에 대한 무질서도가 0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반영해야 돼요. 맞죠? 여기는 그러면 요 데이터는 전체는 보면 4개, 3개, 1개니까 8개고 그다음 여기는 4개가 있고 3개가 있고 1개가 있죠. 요거 그냥 개수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전체가 이렇게에다가 그 4개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D는 항상 전부 다 1인 거고 그 다음 여기는 8개 중에 3개가 있는데 그때 D는 0인 거고 여기는 8개 중에 1개가 있는데 D가 0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토탈 D가 나오겠죠. 평균에 대한 개념이. 그게 quality of tes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0이고 얘가 하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1으로 했을 때의 quality of test의 결과는 0.5예요. 이게 작은 게 좋은 건가요? 큰 게 좋은 건가요? quality of test는 이게 작은 게 좋은 건가요? 큰 게 좋은 건가요? 지금 디스오더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피처는 오더링 되어야 돼요. 분리가 되어야 돼요.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모티베이션은 뭐냐 하면 지금 같은 데이터셋을 써서 이렇게 깔끔하게 스플릿이 다 되었는데 아니 스플릿이 안 되는 경우 그 데이터셋이 커져서 스플릿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퀄리티 오브 테스트라는 새로운 개념 무질서도 엔트로피 개념으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동일한 문제를 다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하면 0.05 그리고 피처 1을 했으니까 이제 세컨 레벨에서 이걸 해봐야겠죠? 그 계산을 했더니 0.6, 0.69, 0.94가 됐습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는 이걸 정해줬고 지금 첫 번째 레벨이 아니죠. 지금 첫 번째 레벨에서 피처 1을 해보고 2를 해보고 3를 해보고 4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Q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퀄리티 오브 테스트가 뭐를 선택해야 되나요? Q가 낮은 걸 선택해야 되나요? Q가 큰 걸 선택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는 무질서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Q가 지금 이 보면 제가 낮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됐고 이제 세컨 레벨에서 다시 했던 것처럼 지우고 나머지 가지고 요렇게 해보면 뭘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낮은 거 0을 선택해야죠. 0이라는 것은 디스오더가 0이라는 거니까 완벽하게 오더링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완벽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같은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로는 그냥 결과가 동일한데 완벽하게 스플릿이 안 될 케이스까지 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 오브 테스트라는 디스오더의 개념으로 소개를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처 임포턴스라든지 디시전 추이가 나오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실제로 할 텐데 이제 여기는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이썬이나 뭐 컴퓨터한테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뭐 어떤 문자로 아니면 또 숫자로 인코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런의 추리라는 거 가지고 오고 디시전 추리 클래시파이어, 저는 디시전 추리에서 리그레션도 있지만 저는 클래시파이어를 했고 크라이테리어로 엔트로피를 할 겁니다.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엔트로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다시 지금 뎁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레벨을 말합니다. 내려가는 레벨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했던 거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클런을 가지고 디시전 추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보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꼭 답을 해줘야 돼요. 이 non-linear classification, 우리 non-linear classification 뭐 커널하고 뭐 linearly separable 하이 디멘전으로 보내고 그걸 다시 거기서 linear classification을 하고 내리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decision tree로 하면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건 여러분들 답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우리 이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잖아요. 이렇게 non-linear classification 바운더리를. 근데 decision tree로 하면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 decision tree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x1과 x2를 동시에 어떤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디시전 트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각의 인자를 독립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하면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면 예를 들어 x1이 이 기준으로 작고 크고 또는 작고 크고 그 중간 이렇게 스플릿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x2도 이렇게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로 스플릿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디시전 추리는 이 축과 이 축의 평행하게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뭐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1을 먼저 했다고 치면 첫 번째 스플릿을 할 때 x1이 예를 들어서 요것보다 작고 크고가 한 단계였다고 치죠. 그 다음 뭐 또 가서는 요거보다 작고 크고가 또 여기서 한 단계 디시전이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조건을 걸 때 이거보다 작거나 크고 또는 요 사이에 있거나 뭐 이렇게 조건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단계로 할 건지 두 단계로 할 건지에 대한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또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이유가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여기 많이 틀린 게 많은데, 디시전 추리, 지금 이건 디시전 추리 몇 단계로 나눈 건가요? 그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레벨이. 레벨을, 뎁스를 깊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깊게 하면. 하지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디시전 추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뎁스가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뎁스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목에 뭐 랜덤 포레스트 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그냥 디시전 트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디시전 트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려면 뎁스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 뭐 이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까지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디시전 트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non parametric 한 건데, 원래는 제가 볼 때는 디시전 트리를 먼저 설명하고 뭐 그 파라메트릭한 모델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지만, 맞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피처들을 그 개개의 피처들로 스레시홀드를 거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그 레벨이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피처일수록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좀 뭐 디테일하게 뭐 디스오더라는 개념, 뭐 퀄리티 오브 테스트, 뭐 이런 얘기, 뭐 엔트로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 끝을 냈고, 다음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에서 제가 방금 뭐 랜덤 포레스트라는 단어를 보여드렸는데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게 이제 앙상블이라는 건데, 앙상블에 대한 개념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